기후플레이션 원인과 이로 인해 신음하는 국내외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스튜디오에 홍정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원인과 대응책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후플레이션은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어서 더욱더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3월에 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네. 이 논문의 주제는 지구 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주제였는데요. 그 유럽 중앙은행 ECB죠. 에도 참여했던 이런 연구입니다. 네. 결과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이제 발생할 경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미래의 예측이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전제로 2035년까지, 앞으로 11년 후죠. 2035년까지 매년 식량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식량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최소 0.9%에서 최대 3.2%포인트 매년 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보통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 네. 제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죠.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0.3에서 1.2%포인트 역시 매년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매년 한 3% 정도 농산물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10년 계속된다. 이 수십 퍼센트의 증가가 10년 후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이런 급락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예견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료의 대부분을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곡물 자급률이 20%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식량 인플레이션이 계속 악화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곡물, 사료를 수입하는 데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심지어는 아예 물량 자체가 없어서 네. 너무 부족하니까 아예 수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일 소비 척도가 빈부격차의 척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씁쓸한 관측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불평등 문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벌써 뭐 금사가란 얘기가 이제 올해 벌써 아주 키워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 80억 명 인구를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세우고 상위 1%, 그러니까 네. 8천만 명이 되겠죠. 상위 1%의 고소득층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체 1년에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15%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1%가 15배를 배출하고 있다. 상위 10%가 52%를 배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출량에 있어서도 이미 불균등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그 피해가 이제 인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고소득층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폭염이다, 폭우다 그러면 좀 네. 안전한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또 식량이 비싸지더라도 사 먹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소득층은 피해 갈 수도 없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해야 되고, 폭염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이 급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뛴 뭐 과일이다, 농산물,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소비 자체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기후변화가 미치는 불평등이 네. 배출량에 있어 차이가 있고 네. 피해에 있어도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가 기후플레이션 뭐 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이 모든 것이 다
기후 변화 문제로 촉발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후플레이션으로 이제 시민들이 뭐 먹거리 사기가 힘들고 하면은 정부도 대응에 나서야 되잖아요. 네. 뭐 배추 이런 것들을 뭐 비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해가 있는 지역에 뭐 출하량을 빨리 이렇게 늘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네. 대책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이 먹거리 문제까지 이제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참 너무 적응하기 힘들다. 안 그래도 참 살기 힘든데 이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세상이 왔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엄연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의 이제 정부 이런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은 사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050년까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출하할 수 있는 지역도 굉장히 우리 남한 내에서 제한될 것이다. 예. 배도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2050년, 2070년 이후가 되면 이 역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만큼 공급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은 접근을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노력, 또 수요 측면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에는 쌀을 주식으로 드셨지만 이제는 쌀의 소비량은 막 줄어들어서 남아돌고 반면에 육류, 생선, 네. 이런 과일 이런 소비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떤 쪽으로 이 공급을 변화시킬 것인지 만약에 사료값이 너무 폭등하면 네.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무슨 대체육이라든지 또 배양육과 같은 이런 인공육 이런 쪽의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이런 개선이 필요할 거고요. 또 농업에 있어서도 네. 연구에 따르면은 관행농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네. 유기농이 좀 더 기후 변화에 적응력이 높다 이런 네.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 더 키워야 될 거고 네. 또 스마트 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수직 농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땅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막 공장형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상당히 모든 온도나 습도나 물 네. 공급 이런 것들을 아주 IT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인공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네. 이 식량 주권의 안보에 취약한 나라에서는 네. 이 공급 측면의 대안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홍정호 교수님 모시고 기후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